연예인 강유미님께서 라미네이트에서 6개명처럼 이렇게 딱 짚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아 삭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치아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저번에 라미네이트 기본 그렇죠.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 할 거는 라미네이트의 진실편. 연예인 강유미님께서 라미네이트에서 6개명처럼 이렇게 딱 짚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는 재생되지 않는다. 치아 치료가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라는 것 자체가 보통 치아를 깎는 거, 깎고 더 씌우는 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번 깎인 치아는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치과 의사들이 보존 치료, 치아를 많이 깎지 않는 치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치아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 같은 경우는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했으면은 스스로 또 붓는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치아는 그런 작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치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치아는 재생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치아 삭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치아는 한 번 깎아내면은 이게 재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치과 의사들이 최소 삭제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치과 의사들의 진료 목표예요. 보철이 가져야 될 두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딱 저스트하게 맞추는 게 뭘 씹을 때마다 힘이 가해지는데 그걸 받아주려면 그 보철의 두께도 일정 부분은 있어야 돼요. 보철 두께가 아예 너무 얇거나 해버리면 깨져버리거든요.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라미네이트가 그런 면에서 단점인 게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깎아야 된다면서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는 거예요.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확실히 크라운보다는 삭제량이 좀 적어요. 근데 라미네이트라는 걸 하고 나서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치아면을 삭제해 줘야지 접착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치료 목적이 많이 삭제하지 않고 보이는 걸 예쁘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치아 삭제량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접착제는 또 따로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초이스라는 접착제를 쓰는데 색깔과 그다음에 투명도 이런 것까지 다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접착제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치아를 삭제하고 나면은 수많은 미세한 구멍들이 나 있어요. 이 접착제를 바르게 되면 덴티널 튜블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접착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번 접착제를 바르게 되면은 구멍들이 다 이제 막히게 되죠. 깨끗한 치아면이 드러났을 때 접착 효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에나멜 층에서만 접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어느 정도 깎아나다가 보면 나중에는 치아가 시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은 삭제량을 처음부터 가면은 보철물의 두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잘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만 까내고 보철물의 두께도 매우 얇기 때문에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지면은 다시 또 깎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라미네이트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철물을 교체할 때 치아가 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철물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잇몸이 퇴축되거나 이러면서 라미네이트 마진 부분이 좀 노출이 되거나 착색이 생겼다거나 이러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라미네이트를 쪼개낸 다음에 새로 치아면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마취를 동반한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치아를 많이 삭제하면 삭제할수록 치아 내부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치료는 그러면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신경치료는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신경치료라는 게 말 그대로 신경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신경, 자극된 신경이 있으면 그 신경을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치아가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는 그게 신경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에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치아가 푸석푸석해지고 색깔도 좀 회색빛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를 씌워서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치료한 치아는 크라운을 해준다. 교과서상으로 정립된 치료예요. 다만 치아가 너무 삐뚤삐뚤해.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치아 삭제량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치아가 아프거나 충치가 없을 때에도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강유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라미네이트라면은 치과 갈 일도 많아지고 돈이 많게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적절한 케이스에 적절한 라미네이트를 했다 이러면 괜찮아요. 라미네이트 케이스가 아닌데 라미네이트를 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삭제량이 많거나 너무 얇게 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적절한 케이스가 아닌데 라미네이트로 진행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깨지는 일도 많을 거고 깨졌으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도 2배로 드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라미네이트는 보통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몇 년에 한 번 가요?
잇몸 관리를 잘 하시고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치과에 자주자주 정기 검진 받으시고 하면은 계속 쓰셔도 되세요. 근데 잇몸 퇴축 수준 자체가 되게 빠르신 분들 계세요. 윗니 같은 경우 잇몸이 올라가게 되면은 라미네이트 했던 그 마진이 드러나다 보니까 예쁘지가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한 6, 7년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6, 7년 사용하고 나서도 라미네이트 잇몸 라인 괜찮고 깨지지 않았고 색깔 괜찮다 하면 그냥 쓰시는 건데 잇몸 라인이 좀 노출이 됐다거나 색깔이 좀 변했다거나 치아면이랑 라미네이트랑 붙었던 부위가 좀 떨어졌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적절한 치료로 됐을 때에는 6, 7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보통 비용은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 쪽이나 다른 치아들보다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이 요구돼요. 그래서 어금니들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싼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당 한 55에서 65? 요 사이에서 책정이 되고 그런 애들이 여러 개가 된다? 기본적으로 한 200 이상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만드는 기공소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도 라미네이트를 보내는 기공소는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라운이나 이런 거 보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일 만에 완성이 된다 치면 라미네이트는 좀 더 걸려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사진들도 다 기공소로 보내가지고 비교하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치아에 관심이 없다. 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나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시는 것이지 남의 시선에 이렇게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 만족도 못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이가 약간 예뻐지면은 더 잘 웃고. 맞아. 저희 환자분 중에 그 나이가 좀 있으신데 치아 사이 앞니가 이렇게 벌어지셔가지고 라미네이트 하신 분이 있으신데 정말 인상이 엄청 좋아지셔가지고 웃는 모습이 되게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라미네이트가 장점이 있죠. 결국 남의 치아는 별로 관심이 없다 생각보다.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알아봤는데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미용 목적이에요. 내 치아가 예쁘지 않을 때 그리고 색깔이 좀 어두울 때 할 수 있는 치료인데 기존에 있는 치아가 라미네이트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능상 이상은 없지만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너무 무리한 시술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마 강유미 님도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결혼식을 했잖아요. 축하합니다. 네, 결혼시켰죠. 맞아요. 사진 찍어놓은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사실 기능상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 말고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의 치아를 사랑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고 검진을 받아 주시는 게 기본이고 그 위쪽으로 이제 미적인 기준이 있는데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라미네이트라는 수단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다. 치과 오셔가지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라미네이트 한 번 더 알아봤는데 라미네이트라는 진료가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진료예요. 본인의 치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꼭 치과 의사가 상담해 보시고 미적인 기준을 내가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라미네이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